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샤인하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중국 초모요콘의 글로리입니다. 스타게이저 건담을 이게 중국 초모요콘에서 리파인을 한 거죠. 어차피 얘들이 디자인을 리파인했다고는 하는데 라이센스 없이 가져다가 무등급의 펌프라로 출시해 주었습니다. 스타게이저를 리파인한 제품인데 그 스타게이저에 없는 이런 클리어 파츠에 그 프리즘 코팅을 입혀서 그 빛에 따라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이즈는 99분의 1 사이즈고요. 이게 발매될 때까지만 해도 MG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 그레이드 형식의 제품인 줄 알았는데 만들고 보니까 그 100분의 1 사이즈의 HG급 있잖아요. 그 무등급 사이즈 등급이더라고요. 내부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내부 프레임이 전부예요. 이 뒤에 그 네오지용의 사이코 샤트처럼 달려있는 게 이름도 힘들어요. 부아티르 루이미에르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쪽 불교 쪽에 관세음보살 그 뒤에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이 스타게이저가 원래는 전투 목적으로 만든 기체가 아니잖아요. 이 스타게이저는 심우주 탐사 개발 기구 DSSD가 독자 개발한 비전투용 모빌 슈트입니다. 개발 코드는 401, 그래서 형식 번호는 GSX-401FW 스타게이저 건담이죠. 이 건담 스타게이저가 이 반다이에서는 HG하고 SD로만 이렇게 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MG로 좀 내줬으면 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MG로 출시를 안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중에 주인공 기체를 MG로 출시 안 한 기체는 그 레콩기스타의 그 기체와 그리고 이 스타게이저 두 기체가 그리고 이제 수성의 마녀의 에리얼도 이제 MG가 없죠. 대신에 이제 풀 메카닉스로 나왔고요. 이 스타게이저에 보면은 이 비전투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아티르 리미에르에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 장막인가요? 에너지 장막 사출 공격으로 스트라이크 느와르의 빔 라이플도 잘라내고 팔다리도 잘라내고 이게 전투 불능 상태까지 만들기도 하는데 워낙에 그 스트라이크 느와르의 그 타고 있는 파일롯의 그 전투 경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느와르를 끌어안고서 동시에 태양 저편까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외우주 탐사기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인기로 운용될 것을 상정해서 제작한 게 스타게이저입니다. 그리고 일단 고성능 학습 알고리즘을 내장한 전용 AI가 탑재되어 있고요. 또한 이 부아티르 리미에르 기술은 일단은 일종의 그 솔라세일인 양자돛을 형성해서 태양풍을 받아 무한 가속하는 시스템이에요. 대신에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건 말건 자기 페이스대로 가속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무지막지한 그런 기술이죠. 거기다가 기체 각부가 이렇게 노랗게 발광하잖아요. 이 프라모델에서는 금빛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자세 제어를 외부에서 관측하기 위한 것으로 성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외우주 탐사용이라서 장기간 정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머신을 이용한 자가수리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 무인 운용을 상정하고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구연합이나 그 자프트 양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DSSD는 끝까지 중립 노선을 지켰는데 결국은 지구연합의 팬텀페인 이 독립부대가 스타게이저를 탈취하려고 했죠. 이 AI가 탐이 났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무인용으로 설계되었는데 극중에 보면은 유인용 조종석이 있는 블록으로 갈아 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탑승해서 직접 조종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게 작중에서는 연구원이었던 셀레네하고 솔 르네 랑주가 직접 탑승해서 스트라이크 느와르와 싸우게 되고 건담 시리즈 최초의 복자형인 건담이에요.
이게 전투용 햄스는 아닌데 이게 부아티르 리미에르의 방출 에너지장을 활용해서 기체 전방위에 녹색의 원형 실체장을 이렇게 둘러쓸 수 있고요. 또한 이게 일반적인 전투용 MS의 빔 샤벨보다 별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제한된 범위 내라면 튕겨내듯 발사해서 장거리 견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느와르의 빔 라이플을 막아낼 정도의 방어 능력도 있고요. 이게 이제 설계상 위도한 것은 아닌데 원래는 이게 개불이 우주 쓰레기를 자르기 위해서 쓴 것이거든요. 외우주를 항해하다 보면은 우주 쓰레기 데브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데브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 만든 기능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전투에 유용하게 쓰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체의 기본 소체는 아스트레이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시빌리언 아스트레이 DSD 커스텀들의 기본 무장이었던 핸드 빈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원래는 중에 보면 이게 무기가 없어요. 무기 자체가 그 아스트레이의 핸드 빈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빔건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력은 핵 엔진이에요. 아마 이게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핵 운용을 이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뉴트론 제머는 지구에 박혀 있고 지구 권역과 플랜트 권역까지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초부터 외우주에서 운용이 기본 전제인 이 스타게이저는 그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굳이 달아서 그 무게를 늘릴 필요가 없었죠. 참 재밌는 설정이죠. 이게 애초에 데스티니 건담이나 레전드 건담 마냥 그 군사 병기로 운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엔진을 달았음에도 그 유니스 조약을 그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글로리가 이제 2023년 말경 중국의 이제 초모여콘이라는 업체에서 발매가 되었죠. 카피킷은 아닌데 자체 조형인데 이게 이제 라이센스 도형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뭐 불법이죠. 20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도 이렇게 무등급도 안 돼 있고 MG도 안 나오고 그러니 뭐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감사한 킷입니다. 제품 구성은 간단합니다. 이게 본체와 그리고 프리즘 코팅된 클리어 파츠 그리고 빔 라이플이죠. 빔 라이플 그리고 양손이 한 세트씩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편손하고 주먹손 이 오른쪽 손 같은 경우는 빔 라이플을 쥘 수 있는 쥔손하고 편손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환식이에요. 손은. 그리고 부아티르 리미에르 이제 금색이 아니고 이제 검은색 파츠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금색 말고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몸에 있는 금색 파츠들도 이 검은색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파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나는 금색은 싫고 이렇게 운용되기 전에 검은 모습으로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검은 파츠로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파츠 간의 결합력이 좀 단단해서요. 분해를 해서 검은 파츠를 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하다가 부러질 것 같아요. 파츠를 분해하다가 부러질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이게 약간 리파인 돼 있어요. 원래 그 원작에 보면은 이 뿔이 양쪽에 이 밑에 쪽이 없어요. 그냥 요 V자 형태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파인이 돼서 디자인이 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2차 예약본부터는 이 뿔 디자인이 금색 도장이 아니고 노란색으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만 바뀐 것뿐만 아니고 원작 디자인으로 이게 바뀐 뿔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2차 예약본은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이버 스토어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뭐 초모요콘 글로리 치시면은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뭐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등짐이 있기 때문에 요 클리어 스탠드 요게 이제 기본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이 팔에도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팔에다 끼려면 지랄만 나보더라고요.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빼야 되는데 이거 빼는 게 이게 한번 끼면은 빠지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가동을 좀 보실까요? 네, 가동을 위해서 찜을 백팩을 좀 탈착을 해주었습니다. 목은 볼관절로요.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네, 360도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만큼 젖혀지고요. 앞으로는 요만큼 숙여집니다. 약간 요런 가동도 돼요. 옆으로도 이렇게 숙일 수 있고요. 조형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조형은 이런 식이고요. 요 머리에도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네, 디자인 나쁘지 않죠? 그리고 상체가 숙여지는 기믹이 있어요. 네. 이게 있는데 굳이 굳이란 느낌이 드는 기믹이에요. 이게 이 기믹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고정성이 안 좋아지는 기믹이고요. 허리는 좌우로는 이 정도. 네. 그리고 옆으로는 네, 허리를 뺀 김에 좀 요 가동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게 해치 오픈 기믹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해치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해치 오픈 기믹이 있는데 해치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재밌죠? 네, 이게 허리 더 이렇게 등을 더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해치 오픈 기믹이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굳이 이게 필요할까? 이게 싶은 기믹이거든요. 이걸 왜 넣었는지 이해는 안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뭐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넣었겠죠. 네. 이 스커트는 이게 볼 조인트로 이렇게 위아래로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이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다리가 이렇게 기믹이 있어요. 근데 이게 락잔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다리는 앞으로는 뭐 이 정도 들어지고요. 이중 관절을 이용해서 접혀지는 건 이 정도고요. 이 부스터 같은 경우는 요 커버가 전개가 됩니다. 발목은 앞은 이렇게 전개되고요. 이게 볼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틀 수 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틀지는 못하는데요. 여기 볼관절로 볼관절이 이중이에요. 위에도 볼관절이고 밑에도 볼관절이거든요. 고정성이 조금 좀 불안합니다. 단단하긴 한데 어차피 스탠드 액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이중으로 접혀지고요. 네. 무릎 완자는 수월하게 됩니다. 뒷 스커트가 이게 통짜형이에요. 통짜형이어서 이게 좀 가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기믹. 그리고 군데군데 그 부분 도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런 곳. 그리고 라이플에서도 이쪽 요런 라인, 이게 다 부분 도색이 된 부분들이에요. 팔은 360도 돌아가고요. 네, 돌아가는데 돌다가 이렇게 좀 바깥으로 빠지네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는 올라가고요. 90도까지. 요 어깨 장갑을 위로 좀 올리시면은 수월하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팔은 네, 이 정도까지 접힙니다. 접히고요. 이렇게 벌려주실 수가 있고요. 다리는 옆으로. 네.
180도 가깝게 벌려집니다. 네, 다른 분들처럼 막 다리를 그냥 쫙 벌리고 싶은데 부러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건담이 좀 작아가지고 건담이 작은 사람이 건담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때도 느꼈지만 이 고관절 이게 락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락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네, 자립은 생각보다 백팩이 없으면 잘 돼요. 백팩이 있으면은 잘 안 되고요. 네, 손목도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손은 엄지손가락만 가동손이고요. 손가락 부위는 빼셔서 고정손이나 주먹손, 뒷나이프를 쥐어주는 손으로 이게 교체하는 식이에요. 좀 이런 건 좀 따로따로 더 많이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관절 강도가 나쁘진 않아요. 관절 강도도 나쁘지 않고요. 네, 대신에 이 무릎 관절 강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kit마다 복불복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또 어떤 분들은 조립할 때 너무 관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힘들었다고 오히려 깎아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립할 때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깎아내야 되나 했는데 오히려 깎아내지 않고 잘 들어갔어요. 오히려 이게 무릎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무릎 관절 강도가 좀 약하네요. 제 킥 같은 경우는 뭐 전개 기믹은 이게 다예요. 뭐 특별하게도 전개 기믹이 없습니다. 이 허리가 조금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좀 뭐랄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여기가 떠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뒤에서 보면 묘하게 좀 하체가 좀 짧아 보이죠. 이 스커트가 좀 길어서 그럴까요? 뒤 스커트가 이게 비율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보면 은근히 짧아 보여요. 네. 근데 앞에서 보면 또 그렇게 또 짧아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손도 바꿔 가주면서 그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킷을 만든 지 좀 오래됐어요. 이 부품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인가는 있겠는데 박스 어딘가 있는데 이게 데스티니 건지 얘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있는 걸로만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마크로스 킷을 원래 먼저 리뷰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VF1S 관련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자주 올리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장식장에 있는 이 녀석을 좀 꺼내줬어요. 그래서 데칼도 원래 안 붙였었어요. 예. 근데 오늘 데칼도 좀 붙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좀 리뷰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충 이게 디테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탈릭 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실이 이게 재단이 잘 안 맞아요. 보시면 이게 보면은 이게 군데군데 좀 튀어나 있어요. 이게 좀 커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붙이실 때도 이게 접착력이 조금 약해서 이렇게 면봉이나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잘 붙고요. 이제 좀 백팩으로 가볼까요? 네, 백팩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스탠드가 따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즌 킷은 여기 다 일일이 이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이 많더라고요. 이 프리즌 킷이 여기가 막 부러져서 사출 불량으로 막 그 온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막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백팩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쪽에 이제 그 모비슈트 같은 팔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동은 이게 이렇게 위로 빠져요. 빠져서 네, 이것도 이렇게 다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을 해가지고 이 부아티르 리미에르의 이 가동신들을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고정성이 이게 여기 좀 건들대는 거 보이시죠? 요 건들대는 것 때문에 여기를 저는 순접을 해줬어요. 미리 얘가 이제 얘가 지지하다가 이게 벌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런 리뷰를 봐가지고 아예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순접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건들건들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결합력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자꾸 빠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만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군데군데 어디가 빠져요. 일단은 원래의 모습대로 좀 등에 좀 달아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여기 이쪽에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더 안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스탠드 결합력은 좋습니다. 네, 이게 스타게이저의 모습이죠.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부아티르 리미에르. 이름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부아티르 리미에르.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참. 뭐 이렇게 이름이 힘들게 지었지? 나이 먹은 사람은 외우기도 힘든데. 그 네오지용의 사이코샤드? 이름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물론 이건 이제 시드킷이기 때문에 사이코샤드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밋밋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실 작업을 해줘서 그나마 좀 덜 밋밋하네요. 역시 그 데칼 붙인 거하고 안 붙인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데칼을 붙이면은 좀 더 좋아 보이죠? 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예, 전개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포즈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외우주로 나갈 때 쓸 수 있는 이렇게 포즈를 지어줄 수가 있죠. 이게 고정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좀 무겁다 보니까 고정성이 좀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좀 포즈 잡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게 좀 나름 허리 아프겠다. 네. 이 부아티르 리미에르로 여러 가지 액션을 좀 할 수가 있던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부아티르 리미에르로 이런 액션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이 부아티르 리미에르를 깔아놓고 여기 자세 잡는데 좀 애 좀 먹었어요. 이게 쉽지 않네요.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자세를 좀 잘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제일 근본은 이게 등에 부처님처럼 동그랗게 하고 있는 게 제일 근본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장내를 보면은 막 여러 자세를 좀 취하더라고요. 네, 부아티르 리미에르의 다른 가동 모습도 좀 해봤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좀 많이 건들건들 돼요. 뒤쪽에 서브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서브암이 뭐랄까요, 가동이 좀 빠지는 데는 너무 쉽게 빠지고 또 안 빠지는 데는 너무 안 빠져서 역시 중국 킥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스탠드가 좀 따로 있으면은 스탠드 액션을 좀 취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나름 뭐 스탠드에 세워놓고 건들지 않으면은 나름 뭐 고정성은 좋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많이 나쁘지 않은 킷인 건 같아요. 가격이 일단은 저렴해요. 지금 2차 예약 받고 있는 것도 6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하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무등급이니까 사실 그 MG 가격을 받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 이 관세음보 발샷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역동적인 자세를 취해주고 싶어도 이게 등짐이 좀 한 등짐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자세를 좀 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얘가 빠져요. 네, 그리고 요 조인트가 있거든요. 요 조인트를 껴서 요 클리어 파츠는 그냥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액션씬도 좀 취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프리즘을. 네, 이런 식으로도 요 프리즘 코팅된 클리어 파츠가 상당히 예뻐요. 생각보다 되게 이뻐요. 근데 이 손에다 끼는 건 별로다. 예, 개인 간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잘 안 빠져요. 조심해서 좀 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의사항을 듣고 여기를 아예 가공을 해줬어요. 아예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잘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좀 핀을 좀 약간 갈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껴지고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을 좀 해줬습니다. 네, 요 클리어 파츠는 이런 조인트에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등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인트 이렇게 딱 끼워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원하는 더 벌려줄 수도 있으실 거고. 네, 일단 한쪽만 껴주겠습니다. 이 프리즘 코팅이 되게 영롱해요. 그래서 이 프리즘 코팅이 거의 이 킷에 전부를 다 한다는 느낌? 네, 그러면은 짧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초모요콘 글로리, 이제 스타게이저의 리파인이죠. 만드는 재미도 나름 있고요. 그리고 프리즘 코팅이 된 클리어 파츠가 동봉된 킷이라면은 나름 구하실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전시 공간이 크다면은 같이 켜서 해주면 좋은데 전시 공간이 좀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빼주고 했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요 금색하고 이게 흰 기체, 이게 부분 금색 들어가 있는 게 나름 화려해요. 그래서 볼만한 kit이고요. 분명 단점도 있어요. 만드실 때 좀 손가락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나서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만들 때는 몰랐는데 만들고 나서 손가락이 좀 아팠고, 그리고 제품 편차가 좀 있는지 어떤 분들은 관절, 어깨 관절 끼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이 제 거는 좀 약하고요. 그리고 허리가 약간 좀 건들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역시 이 부분, 이 고관절 락 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고관절 락을 못하니까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데칼을 좀 붙이실 수 있으시면은 좀 붙이시는 건 또 추천드릴게요. 데칼 붙이니까 또 괜찮네요. 네, 이제 장식장으로 넣어야 될 거라서
저거는 빼줄게요. 스탠드가 이렇게 같이 동봉된 제품이어서 이렇게 자립 걱정은 또 없어요. 근데 격렬한 액션씬을 하기 위한 그런 스탠드는 아니어서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스탠드 각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은 다리를 좀 더 많이 좀 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다리는 생각보다 이게 고정성이 좀 안 좋네요. 네, 관절 개수를 좀 하실 수 있으시다면 관절 개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비라이센스 이 불법 제품이죠. 이거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킷이고요. 이게 반다이가 문제는 반다이야. 물론 반다이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반다이에요. 반다이가 너무 이렇게 안 내주는 킷이 많아요. 사실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내주는 kit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뭐 G 셀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녀석도 그렇고 MG로 이렇게 제품화가 안 되잖아요. 또 MG로 제품화가 됐으면 아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MG로 제품화가 안 되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라이센스 제품으로 중국 제품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울 뿐이죠. 정품을 구하고 싶어도 정품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라이센스 제품을 사냐,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도 정품이 나오면은 굳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정품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HG를 이렇게 MG처럼 리파인해서 할 수 있는 손재주는 없고요. 좀 멋있는 걸 가지고 싶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이게 비라이센스를 사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 결항력이 좀 약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좀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장식장에 오래 장식해 두실 분이라면은 그 얇은 그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딱 아구가 맞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약간 좀 허술하죠. 이렇게 이제 게이트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버프도 이게 벌어진 게 보이시죠? 이게 꽉 안 다물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여기도 어차피 신생 업체니까 뭐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면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취미 빠지다 채널의 샤이나비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날들 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